마약성 진통제 복용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시는 환자와 가족분들께 복용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안전한 약물 복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증 조절의 개념. 우리 몸에 가해진 해로운 자극이나 조직의 손상은 감각신경을 따라 뇌로 전달되어 통증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암으로 인해 신경이나 뼈 등 주위 조직이 침범되거나 만성 췌장염 등에 의해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마약성 진통제 등을 이용한 강력한 통증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증 조절은 병 자체를 치료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픈 증상을 완화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한 통증을 장기간 그대로 방치하면 식욕이 저하되고 수면 장애가 발생하면서 체력이 약화되고 심리적인 불안과 우울증이 생기면서 질병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고갈되기 때문에 통증은 참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진통제의 종류. 진통제는 크게 비마약성 진통제와 마약성 진통제로 구분됩니다. 비마약성 진통제에는 타이레놀이나 아스피린 등의 진통 소염제가 있으며 비교적 약한 통증을 조절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에는 코데인, 모르핀, 펜타닐 등이 있으며 암에 의한 통증처럼 비마약성 진통제로 조절되지 않는 심한 통증의 조절에 사용됩니다. 한편 진통제는 약효가 나타나는 속도에 따라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약효를 나타내는 속효성 진통제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약효를 나타내는 서방형 진통제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와 통증의 양상에 따라 이들 진통제를 적절히 처방함으로써 환자의 통증을 효과적으로 조절합니다. 진통제 복용 방법. 만성 통증, 특히 암으로 인한 통증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꾸준하게 지속되다가 하루에 수차례씩 갑자기 심해지는 양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통증이 나타낼 때에만 진통제를 복용하는 방법으로는 효과적인 통증 조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통증의 조절에 주로 이용되는 서방형 진통제는 통증이 없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복용해야 하며 씹거나 부수지 말고 그대로 복용합니다. 돌발성 통증에 대해서는 속효성 진통제를 복용하기도 하는데 특정 활동 시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활동에 앞서 약물을 예방적으로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질병이 진행하거나 통증의 양상이 변화하여 기존의 방식으로는 통증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진과 상의하여 진통제의 용법과 용량을 다시 조절합니다. 통증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에게 본인의 통증을 정확히 표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어느 부위에서 어느 정도로 심한 통증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떤 느낌이나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의료진에게 알려주십시오. 통증의 강도를 표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여 0에서 10 사이의 숫자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 소화기계 부작용. 변비는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며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는 대부분의 환자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변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섬유질이 많이 든 과일과 채소의 섭취를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되며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변비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기도 합니다. 오심과 구토 또한 복용 초기에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대부분 일주 전후에 호전되지만 필요시 항구토제를 복용하기도 합니다. 신경계 부작용.
졸음이나 진정 등도 상당히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이지만 대부분 일주 정도면 호전됩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부작용이 호전되기 전에는 기계 조작이나 집중을 요하는 일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드물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인지기능장애, 선망, 환각, 경련, 발작 등 좀 더 심각한 형태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호흡 억제. 마약성 진통제를 처음 사용하거나 갑자기 과량을 복용할 경우에는 환자가 숨을 잘 쉬지 않는 호흡 억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료진의 처방과 달리 임의로 용량을 올려서는 안 되며 호흡이 분당 8회 이하로 느려질 경우에는 더 이상 진통제를 복용하지 마시고 병원에 연락하거나 응급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기타 부작용. 기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는 가려움증이나 두통, 발한, 입이 마르는 구갈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급성 과량 투여 시 부작용. 마약성 진통제를 갑자기 과량으로 복용할 경우에는 호흡 저하와 의식 저하, 동공 축소, 심장 박동이 느려지는 서맥, 저혈압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환자가 사망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응급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부작용은 알코올이나 신경계에 작용하는 다른 약물을 함께 복용했을 때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반드시 금주하시고 다른 약을 처방받을 때에는 마약성 진통제의 복용 사실을 의료진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타 주의사항. 임산부는 의료진과 상의해서 복용해야 하며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는 중에는 수유를 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가 통증 조절을 위해 처방대로 적절히 진통제를 사용한다면 진통제에 중독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진통제를 임의로 갑자기 중단하면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투여량을 서서히 줄여나가면 안전하게 진통제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일부 환자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의 용법과 용량으로는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은 약에 대해 내성이 생겨서라기보다는 병의 진행으로 인해 통증이 심해진 경우가 많으므로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용량과 용법의 진통제를 투여하면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마약성 진통제는 처방받은 환자만 복용해야 합니다. 환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마약이 제공되거나 처방받은 마약을 다른 사람이 복용한 경우에는 마약법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용 후 남은 약은 다른 사람이 통증이 있다 하더라도 주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병원에 반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마약성 진통제의 복용 방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